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원래 11월 28일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소녀 리버스가 저작권 협의 문제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작권 협의를 모두 끝내고 1월 2일부터 1화 방송을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프리뷰를 했었는데요. 다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수정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기존 영상에. 그래서 아마 기존에 제작 외주팀에서 협의를 못했던 사항을 이제 카카오가 직접 나서서 이제 협의를 그냥 완료하고 기존 영상을 다시 쓰는 것 같아요. 12부작인데 현재는 월요일과 수요일, 그러니까 주 2회 업로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지 초반만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튜브와 카카오 페이지 업로드가 되고 있고, 유튜브와 카카오와 트위치 등에서 처음 영상을 공개할 때는 스트리밍으로 같이 보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 나라의 채널을 통해서 따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에 영어 자막은 있는데 일본어 자막이 없는 게, 일본은 그냥 아메바 TV에서 일본어로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것이 1화이지만 이전에 멤버들의 자기소개 영상이 있었고, 이 멤버들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글들도 공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랜드 오프닝이라는 긴 예능 영상이 3편 있었으니까요. 이 방송에 몰입을 하기 위해는 그것들을 좀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의 목적과 타깃은 제가 했던 프리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방송은 현직 아이돌들 30명이 버추얼 아이돌에 도전해서 최종 5명으로 버추얼 케이팝 아이돌 팀을 만들려는 방송인데요. 전 세계 스트리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스트리머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적인 모델, 그리고 뭐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건 입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현지 케이팝 아이돌들을 참여시켜서 확실한 화제성을 잡겠다는 계획인 거죠. 다만 버추얼 아이돌 시장의 팬들은 굉장히 어린 연령대가 주로 채워져 있고요. 또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다소 유치하고 일반 시청자들은 접근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연출가들의 능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1화 방송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멤버들의 캐릭터 소개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소개 영상이나 글, 그리고 그랜드 오프닝 영상에서 했어서 그런지 이번 1화 방송에서는 그냥 1차 미션을 위한 라인업을 짜는 내용으로만 1시간 30분이 채워져 있어요. 1차 미션은 1대1 데스매치 배틀이라고 하는데요. 멤버들이 1대1로 대결을 해서 지는 사람들은 바로 탈락을 하고 승리한 15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는 규칙이라고 해요. 왜 벌써 50%나 바로 탈락을 시키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들이 그냥 각자 집에서 버추얼 캐릭터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촬영장에 30명이 다 와서 여기서 스태프들의 통제하에 계속 촬영을 하거든요. 그 기기들을 다 장착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계속 30명의 버추얼 기기 작동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의 속도 문제도 있고, 일단은 빠르게 멤버들의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이제 현장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스매치를 위한 라인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멤버들은 그 다른 멤버들의 자기소개 영상을 보고 서로가 서로의 등급을 평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최초의 멤버들의 전체 순위가 결정이 되었고요. 점수가 가장 높은 멤버들부터 본인이 상대하고 싶은 멤버를 선택해서 1대1 라인업이 결정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방송은 그냥 그렇게 1차 미션에 라인업이 완료되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1차 미션에서 집순위의 무대만 보여주고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1화를 본 소감은, 편집은 역시 잘하는 곳이다. 댓글과 편집 효과를 적절히 써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특별히 재밌는 포인트는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랜드 오프닝이 좀 더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라인업을 정하기 위해 그냥 서로 떠드는 장면으로 1시간 30분이나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랜드 오프닝에서는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특징이나 그 세계에 대한 특징이나 멤버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재미가 있었는데, 1화에서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냥 너무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인상에는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의 포인트는 결국 예능의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바이벌 방송이지만. 왜냐면 이거는 노래와 춤을 보기에는 특별히 높은 포인트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춤을 잘 춰도 현실의 춤을 이런 캐릭터가 받아서 보여주면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반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들이 추는 춤을 보면 큰 감흥은 안 돌더라고요. 거기 노래도 일부러 약간 이런 버추얼 가수들의 느낌을 내려고 약간 동요처럼 부르는 멤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이 노래를 잘하는 보컬 멤버들을 모은 게 아니라 캐릭터를 잘 연기할 멤버들로 모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에 비교해서도 보컬 능력들이 뛰어난 멤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춤이나 노래를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재미있는 방송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버추얼 캐릭터를 내세운 참가자들의 행동으로 색다른 재미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냥 버추얼 형태로 서바이벌 오디션을 하는 복면가왕이나 아바타 싱어, 아바드림을 아이돌 버전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낮은 아이돌 버전 느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랜드 오프닝 영상에서는 멤버들에게 집중을 한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지만 1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아이돌을 데리고 그런 아바타 싱어를 하는 느낌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1화 방송에서 대결 상대를 지목할 때 본인이 낮은 랭크에 있어서 지목을 당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부권이라는 아이템을 방송에 도입을 했거든요. 처음에 멤버들이 버추얼 세계에 접속해서 서로 인사하는 그 그랜드 오프닝을 찍던 그 공간에서 랜덤으로 2명이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템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장면은 뭔가 버추얼이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게임 같고 뭔가 재미있게 보였던 장면인 것 같아요. 무조건? 아무도 몰래 정자의 운영진에게 전달하시게? 전체 참가자들 중에서 집순이가 노래를 제일 잘하거든요. 이 친구는 팀에서도 메인 보컬이고, 그래서 이 1화 방송이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1화 방송에 힘을 주려고 마지막에 집순이의 무대까지 넣었어요. 근데 이러면은 1차 미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요 무대까지 1화에 다 붙여놓은 거라서 뒤에 1차 미션이 좀 심심해질 것 같아요. 저는 1차 미션 전부를 이미 방청을 해서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방청을 하면서도 좀 느낀 점은 어차피 이런 버추얼 세계에서 춤과 노래의 실력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응을 보면. 지금 버추얼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노래랑 춤을. 근데 그 팬들은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면 기존 버추얼 팬들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데뷔하는 5명 빼고 탈락하는 멤버들의 캐릭터는 그냥 삭제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냥 탈락한 애들도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방송을 하거나 버추얼 스트리머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뷔하는 5명은 본인들이 직접 활동을 하지 않아도 캐릭터만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아도라는 가수가 원피스 극장판의 우타라는 캐릭터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우타가 버추얼 가수로서 활동 중인데 아도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노래는 그냥 전부 아도가 녹음해놓은 AR로 사용하고 우타의 그냥 버추얼 캐릭터만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는 그냥 상관이 없이 집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데뷔 이후에도 현직 활동에는 영향을 크게 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멤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보면서 이 버추얼 연기를 잘하는 멤버를 응원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방송은 태클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장르의 방송인데 예를 들어 방송에서 처음에 얼굴은 안 보였지만 그래도 캐릭터를 실제 이제 VR 기기를 들고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런 건 금기인데 저런 거 보여주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꼭 금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프리뷰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본인이 누군지 공개하고도 유명한 버추얼 캐릭터 많거든요. 일단 방송인 서유리 님도 본인이 버추얼 캐릭터 하는 거 다 그냥 공개된 상태에서도 버추얼 아이돌을 했고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이 방송은 아이돌 멤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자기 소개 영상이 뜨자마자 그냥
그 목소리만 듣고도 팬들이 이 캐릭터는 누구다 이렇게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방송 시작 전부터 쭉 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출자가 억지로 눈 가리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연출자가 이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냥 그 상황마저 예능으로 좀 활용하고 이 버추얼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걸 그냥 예능적 장치로 활용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진짜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방송인데요. 보란듯이 전 방송이 잘 돼서 참가한 멤버들도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1화는 조금 약간 저는 재밌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미션이 전개되면서 연출가들의 능력을 믿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 미션은 다 방청을 했는데 무대에 집중하기는 역시 좀 힘든 방송이었긴 해요. 그래도 2화도 보면서 무대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가 다 떴는데 그거를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서 이제 영상을 끄시고요. 전 마지막에 참가한 캐릭터들과 그 캐릭터들이 실제 멤버들이 어떤 멤버인지 지금 돌아다니는 예상 명단을 올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